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죠. 미국이 2분기 연속으로다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알아눕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 둘러대면서 상황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한데요. 제롬 파웰이라든지 은행업계의 중요 인사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나에게 미국은 경기 침체에 진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므로 그 말이 맞다 이 개돼지들아 그만 지져라 밥 안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경기 침체 진입 소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처럼 미국 증시라든지 암호화폐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안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 아마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역시 23,837달러, 한때 24,000달러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전 고점을 위협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전 고점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다가 무차별적인 상승 공격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 기대 찬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GDP 발표가 나오자마자 숏을 때리려고 준비했었던 숏쟁이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숏 가즈아, 숏 간드아, 숏 간드아라고 하다가 헛발질을 거하게 하고 있는 숏쟁이들. 안타까운 상황이, 안타깝지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안타깝지 않은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솔직히 저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더블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소식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피델리티가 암호화폐 이 비트코인 은퇴 계좌를 제공한다는 소식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뿔이 나가지고 달려들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증오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악의 졸개들 티나 스미스, 딕 터빈 등 3명이 피델리티 CEO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가지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하네요. 니들이 뭔데 하지 말아야 나중에 비트코인 떡상 가면 지들이 책임져 줄 건가? 하여간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죠. 다른 나라 법정 통화들이 미국 통화에 비해서 높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미국 통화도 이 가치, 구매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자국의 법정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암호화폐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에선 이야기하기를 나이지리아 현지 통화인 나이라의 평가 절하를 우려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암호화폐를 매집하고 있는데 암시장 내에서의 나이지리아 가치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공식 환율의 58%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공급과 수요를 고려해봤을 때 암호화폐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 나이라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이에 암호화폐로 자산을 구성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달러도 아니고 이제 암호화폐로 간다. 다른 나라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러의 횡포에 못 이겨가지고 이 대체 화폐나 자산을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농민 봉기가 한창 중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또 비트코인 현물 ETP가 상장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3,300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고요. 바이낸스로는 4,396개의 비트코인이 입금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익 실현과 이 매집이 일어나면서 순환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가운데
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락적인 좋지 않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구라하임 파트너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스콧 미너드 같은 경우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은 지속될 것이다. 이 닷컴 버블 붕괴와 비슷한 상황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닥쳐 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자, 비트코인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을 도와줄 수 있는 달러의 하락, 마찬가지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상승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대로 달러가 쭉 빠져준다라면 암호화폐 및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활기를 치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P 500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요 정을 뚫고 올라왔죠. 미국 증시를 따라서 비트코인도 힘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완전히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또 갈림길이 시작이 될 텐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다가 반등했다가 조금 더 약간 못 미치는 반등 후에 크게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100% 안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제 이전 고점 뚫고 올라가서 안착을 해준다면 정말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위에 CME 갭도 있다라고 하네요. 위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더 S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상황이 좋은데도 이 공세력들이 계속해서 숏을 때리고 있다. 약간 조정 받은 다음에 3만 달러까지 날아가 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정 후에 잘 버티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왕이면은 주봉 200MA 위에서 버텨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에 굉장히 안전한 지선 역할을 했었던 200MA, 지금 지선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데, 이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여기서 안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시레이저 분석가는 이야기해주기를 기사 양반 23,000달러에서 일봉 마감해주고 30,000달러까지 가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사람들의 희망을 싣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떡락의 경고는 나오고 있다. 떡락충 분석가들의 경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이 자리부터 더욱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다라면은 볼륨도 그렇고 맥디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더블탑 찍으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진성 떡락충인 프로핏 블루 같은 경우는 과거가 반복될 것이다. 이번에도 흐른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를 알기 위해서 지속적으로다가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미국 증시의 움직임 같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굉장히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저번 주였었죠.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9개의 코인이 진코인이다라면서 판명을 내린 후에 코인베이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블룸버그의 소식통에 의하면은 CFTC가 이를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 9개의 암호화폐들 중에서는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암호화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우리 나와바리까지 들어와가지고 설쳐, SEC 이 자식들 이거 은근히 정말 거슬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한 CFTC 역시 코인베이스 내부자 거래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SEC가 난데없이 껴들어가지고 선수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안 들죠? 게리 겐슬러 멱살 한번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CFTC와 SEC 싸워라. 이기는 편 우리 편이 아니라 CFTC가 SEC를 작사를 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는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다가오는 8월 솔라나의 폭등을 예상했다라고 하네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데요. 최근 솔라나의 뉴욕시 오프라인 매장 개설, 웹3에 초점을 맞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도입 발표 등이 해당 예측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솔라나 8월달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비탈릭 부테린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아직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즉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밝히기를 이더리움에 대한 시장, 가격 관점에서도 그렇고 심리적 또는 서사적 관점에서도 아직 이 가격이 반영이 다 안 됐어. 앞으로는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 서사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더 높게 평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가지야라고 외친 것인데요. 다가오는 9월 19일 머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다가 이더리움 2.0으로의 전환 꼭 나올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저항을 뚫고 올라와서 지지 확인 후 쭉 상승해가지고 다음 저항에 맞따라 있는 이더리움. 다음 저항대는 1730달러 구간입니다. 다음으로는 팬텀이 네트워크 소각료의 3분의 1을 생태계 신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지식재산권 중개 플랫폼인 온버프가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메타버스 출시 및 NFT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던 킹 오브 파이터즈 NFT가 공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유명 팝스타 마돈나가 이야기합니다. 이 원숭이 NFT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사지 마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침체에 공식적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고 있는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기분 좋은 선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살려주기 운동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좀 틀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오늘도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